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기출문제고요.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1번을 보시면 갑은 을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을 2009년 6월 1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6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니까 그 이길 6월 11일 0시에 뭐가 있죠? 대항력이 있고요. 6월 11일 0시 이후에 권리로부터 대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1번은 뭐죠? 옳은 걸 찾는데 X건물에 2009년 4월 6일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이 병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인 4월 6일이니까 이 상가 건물 임차권보다 빠르죠. 따라서 이 상가 건물 임차인은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병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해 6월 19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두 가지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기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순위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리는 가등기한 때가 그 순위가 된다. 이거거든요. 2번입니다. 갑이 임차 건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X고요. 2번 갑을 간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단 기간이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년이 보장되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은 2010년이죠. 2010년이니까 6월 1일이니까 2010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가 만료가 되니까 계약 갱신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2011년 5월 30일에 만료된다. X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이 보장됩니까? 1년이 보장됩니다. 4번 갑이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X죠. 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하는 거 가능하고요. 임대인은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4번도 X죠. 5번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보증금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인데 요거는 소액 임차 보증금에 관한 문제거든요.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 보증금인지 아닌지 여부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2009년 정도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지문인데 지금은 뭐 금액이 바뀌었으니까 5번 같은 지문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건물을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40만 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틀린 거죠. 1번 갑이 3개 차임 상대액을 연체한 경우 이런 갑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2번 최단 기간 1년이 보장되죠. 따라서 임대 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는데 자,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이에 반해 이거는 전세권의 치명적 약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입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이나 상가건물임차이는 목적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언제 그러면 목적물을 반환하면 되느냐? 경매를 신청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그때는 집을 비워주면 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은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이다. 집행개시 요건이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의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주택임차권도 마찬가지인데 조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임차권의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주민등록을 말소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사가는 분도 없고. 근데 상가 경우에는 장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 폐업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사업자 등록을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의 경매가 실치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맞나요? 자, 문제를 보시면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이죠. 그러면 요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어요. 그 말은 경매가 되더라도 요 갑의 상가 건물 임차권은 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거죠. 1번 대항 요건은 뭐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거든요. 따라서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상가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최단 기간이 몇 년 보장되죠? 1년.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X죠. 보시면 상가 건물은 최단 기간이 2년이 아니라 1년이 보장된다는 질문도 참 잘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2기가 아니라 3기거든요. 따라서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도 X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죠. 자, 권리금은 회수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임대차가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방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항상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5번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가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28의 변형입니다. 갑이 2019년 2월 10일 을소의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월세 1천만 원 임차했어요. 자, 현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려면 서울 기준입니다.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안 되죠.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억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환산을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이거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1억입니다. 11억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해. 1번, 갑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1년이라는 최단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면 6개월도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을은,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니까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인정해 주냐면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고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제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 계약갱신 요구권은 인정합니다. 두 번째, 대항력은 인정해줘요. 세 번째, 권리금 보호 규정은 인정해 줍니다. 그 외에는 뭐가 적용됩니까?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받지 되지 않은 경우 갑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X건물의 매각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죠. 대항력은 인정하지만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모든 지문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답은 5번입니다. 기억 X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돼요. 니은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으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리을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을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이런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또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